안녕하세요. 아, 최근 몇 달간 양자 컴퓨팅, 특히 아이온큐 같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었죠.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관련 주식들이 며칠 전 고점에서 상당히 내려왔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팅 투자는 단기 등락보다는 정말 수십 년 뒤를 봐야 하는 그런 긴 호흡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인 아이온큐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생한 순수 기술 기업이죠.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꽤 내려와 있긴 한데 워낙 변동성이 큰 분야라서요. 이 수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우리 일상에 정말 영향을 미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온큐가 경쟁사들과 어떻게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기술적 접근법의 핵심은 뭔지, 또 시장에서의 잠재력과 현실적인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뒤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양자 컴퓨팅,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는 기대는 큰데요.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를 막 넘어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략 2030년 그쯤을 상업적 활용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이온큐는 바로 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역시 계산의 정확성 문제입니다. 이 양자 세계라는 게 외부 간섭에 극도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큐비트,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의 기본 정보 단위인데 이 큐비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제어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이고 또 보정하느냐가 상용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정말 각기 다른 기술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초창기 컴퓨터 시대에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이 경쟁했던 것처럼요. 어떤 기술이 최종적으로 시장을 딱 지배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많은 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은 초전도 방식입니다. 큐비트로 쓰이는 인공 원자를 거의 절대 영도, 그러니까 영하 273.15도에 가깝게 아주 차갑게 냉각시켜서 양자 현상을 제어하는 방식인데요. 워낙 미세한 에너지 차이를 다뤄야 하니까 이런 극한의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이온큐는 여기서 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이에요. 이 이온 트랩 방식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요. 초전도 방식처럼 그렇게 극좋은 냉각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개별 이온, 그러니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간 전하를 띤 입자인데요. 이걸 허공에 딱 붙잡아두고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상대적으로 상온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니까 이것만으로도 그 거대한 냉각시설 구축이나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나중에 컴퓨터 규모를 치우는 그 확장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온 자체가 자연에 존재하는 안정적인 큐비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은 본질적으로 초전도 방식보다 큐비트 품질이 더 균일하고 오류율이 낮아서 더 정확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아이온큐는 큐비트 연산 정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에서 꽤 높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일 큐비트를 조작하는 연산이나 또 두 큐비트 간의 상호작용, 얽힘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서 복잡한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연산, 이 두 가지 모두에서요. 이 부분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 정확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이트 충실도, 이 게이트 피델리티라는 게 양자 연산이 설계된 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거든요. 단일 큐비트 게이트는 개별 큐비트의 양자 상태를 바꾸는 기본 조작이고, 이중 큐비트 게이트는 두 큐비트를 얽히게 만들어서 양자 병렬 처리의 핵심을 구현하는 거고요. 이 기본적인 연산들의 정확도가 높아야면 복잡하고 긴 양자 알고리즘을 오류 없이 실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아이온큐가 이 두 가지 기본 연산 정확도에서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보인다는 점은 확실히 기술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업적으로 유용한 수준의 오류 내성,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트 양자 컴퓨터를 향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온 트랩 방식이 가진 비용이나 확장성의 장제적 이점까지 더하면 더 그렇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기술적 우위가 정말 순탄하게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실험실에서의 성과랑 실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이게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기술적 성과가 시장 성금을 보장하진 않죠. 그럼 시장 잠재력은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워낙 초기 단계라 예측 기관마다 편차가 좀 크긴 합니다만 아이온큐의 경쟁사 중 하나인 리게티 컴퓨팅 같은 곳에서는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이때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나 관련 서비스 시장이 연간 한 150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좀 잡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AI 분야의 거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부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IT 시장에 비하면 아직 작은 규모지만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망 자체는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아주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뒤인 2035년에 양자 컴퓨팅 시장이 연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아이온큐가 그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절반, 50%를 점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높은 기술 장벽을 바탕으로 한 30% 정도의 이익률을 유지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연간 45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시장이 이런 성장성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기업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걸 한 30배 정도 적용해 준다면 이론적으로 기업 가치는 무려 1,35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아이온큐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물론 현재 발행 주식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주가 역시 현재 대비 크게 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계산은 그야말로 여러 이상적인 가정들이 모두 다 맞아떨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만약에 라는 수많은 가정이 전제된 그야말로 최상의 경과값일 뿐입니다. 첫째, 10년 뒤에 양자 컴퓨팅 시장이 정말 연 3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인가. 둘째,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아이온큐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까? 셋째, 과연 30%라는 높은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넷째, 시장 참여자들이 아이온큐에 30배라는 높은 PER 배수를 기꺼이 부여할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식 수가 늘어나서 주당 가치가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있죠. 이 모든 질문에 정말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만 아까 계산한 그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기술이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상용화되고 또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이 기술적 허들 자체가 가장 큰 변수죠. 이 재무적 시나리오는 결국 기술적 그리고 시장적 도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넘었을 때 가능한 결과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미래 전망 이면에는 그만큼 큰 위험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첫째로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능 향상을 이루지 못하거나 대규모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죠. 둘째로는 초전도 방식이나 아니면 최근 주목받는 광자 방식, 중성 원자 방식 같은 다른 경쟁 기술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해서 이온 트랩의 장점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IBM 같은 거대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서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이 모든 불확실성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네, 아이온큐의 밝은 미래가 결코 약속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심지어는 10년 뒤에 아이온큐의 가치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기술 개발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져서 사실상 가치가 0에 수렴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엄청나지만 실패했을 때의 손실 또한 막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 기술과 기업이 가진 내재적 불확실성의 크기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장밋빛 전망만 보고 섣불리 큰 비중을 투자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결국 시간만이 아이온큐의 기술이 세상을 바꿀 혁신이 될지 아니면 그냥 역사 속의 또 다른 시도로 남을지를 증명해 줄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이온큐라는 창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독자적인 이온 트랩 기술과 현재까지 보여준 정확성에서의 잠재력, 이걸 바탕으로 엄청난 기회를 엿볼 수 있지만 동시에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이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도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분석이 여러분께서 미래 컴퓨팅의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이 혁신적인 기술 분야, 그리고 그 안에 주요 주자 중 하나인 아이온큐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직접 투자를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사회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진 이 기술의 최전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온큐든 다른 어떤 기업이든 앞으로 한 10년, 15년 뒤에 정말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와 산업에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신소재의 발견이라든지 혁신적인 신약 개발 방식, 금융시장의 예측 불가능성 감소, 혹은 현재의 암호 체계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변화까지도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